Namsion Contents Lab.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키노트 완전 정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번에 저희 키노트 시작하기 했었고 인터페이스 살펴보는 것까지 했었고요. 오늘은 키노트를 우리가 이제 실제로 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발표를 할 준비를 할 때 키노트 처음 이제 슬라이드를 만들 때 슬라이드를 만드는 기초 설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슬라이드 포맷을 잡는 게 하나가 있고 도구 막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쫙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요거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면은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하고는 약간 다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스터 슬라이드를 좀 많이 사용해가지고 위에 이제 공통된 제목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아래쪽에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공간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터 슬라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 키노트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렇게 플랫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통된 어떤 디자인은 크게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소수 혹은 배경으로만 들어가고 실제 내용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플랫하게 들어가면서 핵심 내용만 드러나도록 만드는 게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의 어떤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키노트가 플랫하게 만들도록 이제 또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그냥 깔끔하게 별도로 부차적인 것 없이 이렇게 깔끔하게 그냥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Namsion Contents Lab.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샘플이고 이렇게 비슷하게 나중에 저희가 차차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발표를 할 목적으로 키노트 슬라이드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인스펙터에서 문서로 들어오시면은 밑에 슬라이드 크기가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크기를 잘 잡아야 돼요. 처음 시작하시면 아마 이게 4:3으로 맞춰져 있는데 보통 저희가 발표하는 장소에 빔 프로젝트 연결해가지고 이제 강연 화면에 이렇게 나오는 데에는 보통은 16:9 비율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슬라이드 크기를 16:9 비율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제일 먼저 와이드 스크린으로 이렇게 바꿔줍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발표용 말고 키노트 프레젠테이션으로 뭔가 다른 이미지 작업 혹은 다른 PDF 작업을 할 때에는 특정한 사이즈가 필요할 때에는 여기 밑에 있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화를 눌러가지고 원하는 이미지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키노트로 유튜브 썸네일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유튜브 썸네일의 해상도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죠. 1280에 720. 요게 이제 유튜브 썸네일 이미지 크기거든요. 그래서 특정한 사이즈가 필요할 때에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내가 사이즈를 모르는 경우에는 보통은 와이드 스크린으로 잡아가지고 16:9 비율로 잡아 놓으면 거의 대부분의 강연 환경에서 정상적으로 잘리는 화면 없이 정상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끔씩 종종 혹은 해외에서 이제 발표하시거나 혹은 특정한 공간에서 발표할 때 사이즈가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장소가. 그럴 때에는 여기에 있는 이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화를 눌러가지고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러면 이제 기본적인 설정이 끝나고요. 그 나머지는 여기에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이제 작업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위에 있는 이 도구 막대 있죠. 이 도구 막대를 자기가 사용하는 편집 환경에 맞도록 자신에게 맞춤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에 마우스 올리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눌러가지고 도구 막대 사용자화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키노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들이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설정 도구가 저희가 지금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주 쓰는 거는 위에 올려놓고 자주 쓰지 않는 거는 밑으로 내려가지고 버려버리면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주석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주석을 이렇게 해서 빼주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미디어도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빼줘도 되는데 나중에 미디어 관련된 이제 튜토리얼을 진행을 할 때 사용할 예정이라서 요거는 넣어둘게요. 그리고 표, 차트, 텍스트, 도형은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고 여기 있는 키노트 라이브 요것도 제가 사용을 안 하거든요. 요것도 빼줍니다.
공동 작업도 사용 안 하니까 빼줄게요. 자, 그러면 요 구간 이렇게 네 군데에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거 예를 들어서 내가 미리 보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추가를 해주면 되는 겁니다. 혹은 이쪽에 추가해도 되고요. 추가해주고 건너뛰기도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넣어주고 저는 여기 지금 뒤로를 넣어놨어요. 이게 원래 없거든요. 뒤로 넣어놨는데 뒤로는 우리가 이제 객체가 여러 개가 있을 때 레이어를 순서를 잡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배경에 깔려 있는 도형이 몇 개가 있고 이미지가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요거를 대상체 목록으로 보면은 지금 이미지가 여기에 있단 말이죠. 요거를 이제 선택한 다음에 뒤로 누르면 밑으로 쫙쫙 내려가면서 이런 식으로 배경과 잘 어울리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뭐 사용자 선택이고 만드는 사람이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약간 달라지는데 저는 제일 위에 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한번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뒤로가 있고 앞으로가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위로 올리는 거, 뒤로는 이제 밑으로 내리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그룹이나 이런 것들은 뭐 필요하신 만큼 넣으시면 되고 하나씩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내선을 이렇게 추가해 놓으면 지난 시간에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 눈금자 보기를 눌러가지고 눈금을 이렇게 설치를 한 다음에 원하는 작업을 하고 요거를 이제 껐다가 켰다가 하면서 슬라이드 작업을 할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나 인스턴트 알파는 나중에 한번 해볼 예정이고 잠금도 자주 사용하지 않고요. 링크도 마찬가지. 이미지 조절은 이미지에 어떤 채도를 올리거나 이렇게 이미지를 조금 편집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색상도 그렇고 뭐 이 정도면 필요한 거 다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요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게 나중에 작업을 할 때 굉장히 편리하고 여기는 이제 마우스 바로 올려서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어 가지고 여기를 잘 꾸미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렇게 플랫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도구에서 사용할 거는 우리가 뭐 색깔을 바꾸는 거, 그리고 글자 넣기, 이미지 넣기, 이미지 바꾸는 거, 뭐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배경에 여기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있는데 요거는 마스터 슬라이드로 넣은 겁니다. 요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마스터 슬라이드에 배경 이미지 같은 거를 간단하게 넣어주면은 굉장히 도시적이면서도 요즘 스타일에 좀 잘 맞게 깔끔하게 그리고 플랫하게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그 청중들의 어떤 시선을 집중시키고 내가 이야기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의 키노트를 만드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알려드린 걸 정리를 하면은 여기 문서에서 슬라이드 크기로 들어가가지고 요거를 와이드 스크린으로 잡아주고 제작을 시작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특정 사이즈가 필요할 때에는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화를 눌러서 원하는 사이즈를 넣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도구 막대를 일단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것들 위주로 미리 세팅을 해놓고 작업을 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기초 설정이 끝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키보드 단축키도 알아보고 마스터 슬라이드도 만들어보고 뭐 효과적인 글자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좀 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